안녕하세요. 이현상입니다. 12월 15일 장 마감 후고요. 오늘 증시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관망세가 뭐 짙었다. 그러니까 시장이 잠을 잤다. 뭐 그런 느낌이죠. 뭐 딱히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는 쪽은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눈치를 보고 있으니까요. 오늘은 또 제가 이제 매주 수요일 날 수요 주식회를 좀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수요일 날 주식 얘기를 좀 하는데 뭐 시장 얘기도 좀 하고 몇 가지 이슈에 대해서 좀 정해놓은 거 좀 얘기를 해보는 건데요. 오늘은 일단 FOMC 얘기를 좀 하고요. 자, 그리고 시장 얘기 뭐 당연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IT 대형주들, 그다음에 위드 코로나, 그리고 뭐 아모레 퍼시픽 얘기를 좀 대표적으로 또 같이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같이 한번 여러분들 좀 이따 한번 보시면 되겠네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이렇게 1% 가까이. 사실은 오늘 이 코스피는 잘 보시게 되면요. 1%가 아니라 마이너스 0.5 정도. 이제 장 중에 떨어진 거예요. 초반에 이제 개파락했었고 미증시가 이제 하락 마감했으니까요. 미증시는 왜 하락 마감했느냐? 네, 미증시는 왜 하락 마감했느냐? 결국에는 이번 FOMC 불확실성이 있는 거죠. 잠깐 한번 미국 시장 흐름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렇습니다.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지금 이렇게 약보합 정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변동은 좀 있었다. 그죠? 하지만 뭐 그렇게 크게 빠지지는 않았다. 그죠? 하지만 그렇게 크게 빠지지는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나스닥도 빠졌죠. 그죠? 그죠? 나스닥도 빠졌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떨어졌는데 잘 보시게 되면 개장 초에 이렇게 떨어졌는데 떨어지고 나서 가장 좋은 그림은 이것 또는 요런 거거든요. 그래도 요게 나왔다. 자, 그럼 이제 이거를 해석을 하면 이런 거죠. 자, 이번 FOMC에서 그죠? 최근에 이제 뭐 파월 의장이나 연준 인사들은 계속해서 매파적 발언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조기에 테이퍼링 종료시키고 조기 금리 인상을 나설 것이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시장은 지금 뭘 반영하고 있느냐. 3월 정도에 테이퍼링 종료하고 그 다음에 한 5월쯤에 첫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그죠? 시장에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다. 뭐라? 금리도 빨리 올릴 거고 그죠? 근데 왜 이 정도밖에 안 됐을까요? 뭐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신선한 악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나가야 되는 겪어 넘어가야 되는 거죠. 물론 금리 인상이라는 거는 자금의 어떤 큰 흐름이 변화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주식 시장에 도움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하지만 그죠? 하지만 주가와 악재와의 관계, 그죠? 주가와 악재와의 관계. 예를 들어서 전날에 이건 왜 떨어졌습니까? 영국에서 오미크론 첫 감염자와 감염자 중에 첫 사망자가 나왔다. 그래서 미증시도 빠지고 뭐 유럽 시장도 빠지고 관련한 주식들 다 떨어지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은 제가 그랬습니다. 어제는 제가 영상을 못 올려드렸으니까 이거는 오미크론만이 문제가 아니라 FOMC 경계감이다. 그죠? 네, FOMC 경계감이다. 오미크론은 자 존슨 총리가 오미크론 야 이거는 우리가 너무 쉽게 봐서는 안 된다. 전염도 세고 결국에는 본인이 강조한 건 부스터샷이에요. 3차 접종을 빨리 하라고 그걸 강조한 거야. 그죠? 그죠? 예.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이것 때문에 떨어졌다라기보다는 FOMC, 야, 이거 어떻게 될 거야? 이거 했던 거예요. 전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그 경계감이었던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뭐, 굳이 뭐, 나쁘게 해석할 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오늘 우리 시장은 그래서 미증시가 하락 마감했으니까 하락해서 출발한 건데 많이 안 떨어져서 출발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 어때? 많이 안 떨어져서 출발해서 그냥 제자리에서 끝났습니다. 최근에 미국 증시와 한국 증시는 역 디커플링. 동조할 안에 미국이 떨어지면 한국도 떨어졌다가 올라. 그죠? 네. 그죠? 뭐 이런 게 이제 그런 건데요. 결국에 이번 12월에 가장 중요한 건 이제 FOMC 12월 FOMC 결과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걸 어떻게 평가하냐. 또 다른 뇌관이 되는 악재로 시장에 영향을 크게 충격을 줄 것이다. 그럴 수도 있지만 오히려 제 견해는 그것보다는 불확실성 해소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누구든 지금 시장은 이 정도를 반영하고 있는 거죠. 한 3월쯤에 테이퍼링을 빨리 끝내고 그 다음에 한 5월에서 6월쯤 뭐 이게 뭐 매체나 이런 통해서 많이 나왔잖아요. 조기 금리 인상을 한다. 이게 악재가 되려면 테이퍼링을 더 빨리 끝내고 금리는 한 3월쯤에 올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 이건 큰 충격의 새로운 악재죠. 모두가 예상하지 않는. 하지만 요쯤 이렇게 될 것 같다 그러면은 이거는 전략 후강이나 또는 불확실성 해소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러면 조기 금리 인상의 악재가 되는 기술주들. 그래서 미증시에서 기술주들이 대거 떨어졌던 거잖아요. 야, 그러면은 이번 FOMC에서 조기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자, 보세요. 자, 이거 보십시오. 전체적으로 뭐 이쪽은 좀 대부분 많이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기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기술주들이 빠지고 뭐 반도체도 빠지고 그럴 거냐? 아닌 것 같아. 예. 저는 오히려 좀 불확실성 해소로 진행이 될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이어서 한국 시장에 있는 IT 대형주들, IT주들도 그죠? 반전이 나올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슈는 오미크론이 되겠죠. 오미크론. 신선합니까, 여러분들? 안 신선해요. 어차피 전염력이 높아서 알려진 바에 의하면 확진자도 많이 늘어날 것이고 영국은 뭐 아프리카나 뭐 이쪽에서 들어오는 또 문을 닫았는데 그냥 열어버렸다라고 하죠. 왜? 어차피 이미 퍼졌으니까요. 중증으로 갈 가능성은 좀 낮다라는 얘기들 많이 했는데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이틀 전에 오미크론발 악재로 해가지고 첫 감염자, 자, 이거 분위기니까 한번 봐세요. 사망자가 한 명 나왔다. 영국에서. 영국은 하루 확진자가 델타를 포함해서 5만 명이 넘습니다. 하루에 사망자는 한 50명 내외가 됩니다. 재미난 건 완치자도 봐야 되잖아. 완치자. 낫는 사람들. 완치자. 하루에 한 3만 명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낫고 있고 그죠? 예. 물론 아쉽게도 좀 이 부분 좀 안 좋죠. 사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이것 때문에 또는 아니면 기저질환이 있든 뭐 이런 거라서 이건 사실 신선하지 않다. 그죠? 예. 부스트샷. 그리고 아마 1월 좀 되면 오미크론 관련한 백신 얘기가 바로 나올 거라고 개발, 임상 얘기 또는 뭐 조기에 뭐 승인이 될 수도 있다, 사용 승인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내용도 나오게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증시에서 분위기를 좀 보시게 되면요, 오늘 지수는 이렇게 해서 최근에 올랐다 눌렸지만 뭐 다시 이런 분위기입니다. 이게 나쁘지는 않아요. 다만 증시 자체가 전반적으로 좀 숨고르기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냐면 다음 라운드를 준비하면 된다. 그동안에 많이 쉬고 변동도 있고 뭐 오미크론이다 또는 뭐 델타다 여기에 뭐 조기 금리 인상 이슈까지 하면서 지지고 복구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사이에서 이건 코스닥인데 급락했다가 다시 올랐다가 빠졌다가 지금 이런 식이에요.
코스피는 어떻습니까? 빠졌다가 옆으로 누웠다가 또 빠졌으면 다시 올라가서 제자리 갔다는 이런 분위기가 좀 더 이어질 것이다. 다만 다음 라운드는 2022년 내년도를 보는 건데 전 개인적으로 이번 겨울이 지나는 걸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말이죠. 오늘 사회적 거리두기 우리가 오늘 확진자가 7,800 몇 명이죠? 네, 7,850명인가? 신선하지 않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상향이 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뭐 항공주가 더 떨어졌어요. 아니면 뭐 백화점주가 더 떨어졌어요. 뭐 아모레퍼시픽이 더 떨어졌어요. 오히려 걔들은 다 올랐단 말이에요. 플러스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결국에는 이런 거죠. 시간과의 싸움을 하고 있다. 좀 목적지가 어디냐 이걸 보고 가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 저가의 매력 있는 종목군들이 아주 굉장히 많다. 그래서 오늘 이 얘기와 더불어서 얘기와 더불어서 오늘은 IT 대형주 또 위드 코로나 그 다음에 또 아모레퍼시픽 얘기를 하고 아모레퍼시픽은 많은 거를 담고 있어요. 그동안에 부진했던 종목들 대표 종목이죠. 하지만 이것이 가장 최악을 찍고 턴어라운드 하는 거기에서 그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이제부터 잘 봐야 되거든요. 자, 우선 삼성전자부터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뒷부분에 맨 뒷부분에 맨 뒷부분에 저희 황금 배팅 그 연간 1년 단위의 회원님들이 계세요. 1년 단위로 1년 단위 회원님들 계시는데 그분들 이벤트 상품이 맨 뒷부분에 있으니까 1년 단위로 기다리셨던 분들은 이따가 맨 뒷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삼성전자입니다. 저때 최근에 올라왔고 일주일 동안 큰 변동 없습니다. 삼성전자를 놓고 지금이 고점이야 팔면 아니에요. 자, 그럼 언제 바라볼 수 있어요? 2022년 내년도 1분기면은 좀 돌아설 거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왜? 삼성전자도 얼마 쉬었습니까? 1년 쉰 겁니다. 일로 다이빙을 할 거였으면 진작에 했다. 그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SK하이닉스도 그렇고 뭐 D램 가격도 그렇지만 실적이 돌아설 것이다라는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제가 SK하이닉스를 지난 2년 동안 여러분들한테 몇 번의 매수 포인트를 드렸어요. 예를 들어 작년 8월 가장 최악일 때 그리고 14만 5천 원 가장 최고가 여기입니다. 제가 이거는 뭐 우리 회원님도 그렇지만 유튜브 공개 방송 통해서 매주 반상의 날에서 얘기를 해드렸다고 팔고 안 한다. 반년이 지나서 저희가 이번에 이 파란 블록 여기는 제가 매수를 다시 시작해야 되는 지점이라고 그랬죠. 진드기 가시는 분은 뭐 여기까지 지금 진드기 왔을 거예요. 음봉이나 오든 뭘 하든 간에 왜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음봉으로 깨지면 이걸 팔아야 될까? 그렇지 않아요. 얘의 종착지는 2022년 내년 상반기 정도를 보고 가는 거예요. 그 사이에 분위기가 바뀌어서 어떻게 될지는 지금 우리가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어. 분명한 건 슬슬 돌아설 것이다. 왜? 주가는 미래를 선반영하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부품주들. 지금 LG 이노텍이 1등입니다. LG 이노텍이 1등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트레이딩 하거나 이제 매매하시는 분들의 영역으로 들어갔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지금 굉장히 좋았어요. 애플과 관련해서 뭐 자율주행 관련해서 뭐, 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LG주들 같은 경우에는 뭐 애플 영향을 많이 받죠. 애플카, LG 이노텍, LG전자, LG 디스플레이 갖고 XR 헤드셋, 애플카 이슈도 있고 그렇죠? 네. 어찌됐든 지금 계속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LG전자 나올 거 아니에요? LG전자 이 파란 블럭이 우리가 LG전자를 사야 되는 구간이다. 최근에 무슨 얘기 많이 하냐면 야 4분기는 조금 부진해도 실제로 LG전자가 돌아서는 건 1분기다. 지금 이 주식을 4분기 실적 보고
LG전자를 보유하거나 투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예. 1분기 실적, 1분기 이후로 가져가려고 하는 거죠. 왜? 얘네들도 1년을 쉬었으니까요. 그리고 최근에 애플이 어, 뭡니까? 부품 공급사들 지금 본인들이 진출하려는 그죠? 예. 선정에 나설 것이다라는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뭐 그걸 떠나서 기본적으로 지금 주가 자체가 상당히 매력적인 밸류에 있다. 자리에 누워 있습니다. 응? 예. 그러니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요? 가져가거나 뭐 여전히 괜찮은 자리예요. 삼성전기 한번 보실래요? MLCC 올 한 해 주가가 어땠냐면요. 사실 작년에 이 주식으로는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죠? 근데 올해 삼성전기 해가지고 돈 번 사람이 있어? 별로 없어요. 뭐 빠지면 좀 샀다가 조금 먹고 뭐 이런 거 아닌 이상 없어요. 그러면 올해 삼성전자 농사진 사람들은 성과가 없어요. 뒤집어 얘기하면 큰 그림으로 보면 1년 동안 쉬었다는 얘기예요. 1년 동안 쉬었냐? 왜 쉬었냐? 주가가 올랐다. 또 하나는 시장 자체가 상단까지 올라와서 더 이상 뻗어나가기 힘들었다. MLCC에 대한 경계감이 생겼다. 그죠? 네, MLCC에 대한 경계감이 생겼다. 그죠? 뭐 그런 게 있습니다. 뭐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뭐 아무래도 MLCC나 그다음에 뭐 반도체 기판, 그다음에 특히 이제 카메라 모듈. 예. 근데 특히 이제 이 MLCC는 너무 좀 과하게 작년에 이제 어차피 올라왔고요. 하지만 내년 2022년을 보면 그죠? 고점 경계에 대한 이런 내용들 그죠? 이거는 올 한 해 다 반영을 했다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근래 들어서 삼성전기 얘기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주가 자체도 뭐 어찌됐든 이 흐름을 계속 이렇게 타고 있는 거잖아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뭐 나무가도 오늘 윗꼬리가 좀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약간 트레이딩 성격이야. 지금 우리가 이 가격대 또 이 가격대에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전 개인적으로 이 12,000원대 상단 넘어서 13,000원, 14,000원대 해갖고 올 한 해 누웠던 이 박스권을 넘길 것이다. 뭐 어찌됐든 지금 가장 주목되고 있는 이 3D 센싱 쪽. 그죠? 예. 뭐 최근 주가는 그래서 올랐던 건데, 기본적으로 지금은 약간 이제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 붙은 거죠. 오르면 팔고 또 빠지면 사고 막 그랬을 거예요. 이걸 가지고는 고점이 나오진 않을 것 같아. 계속 진행형이다. 모양은 좀 솔직히 어때? 약간 윗꼬리가 생겼고 모양은 변동이 커요. 이건 어쩔 수 없어. 사이즈가 크진 않으니까. 뭐 옵트론텍도 그렇고요. 옵트론텍입니다. 뭐 파트론. 뭐 여러분들 파트론 결국에는 고진감래 같은 그런 전형적인 그런 주식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뭐 12,000원대 중반인데 개인적으로 내년도 한 15,000원 정도 목표가 없이 일단 가보자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자, 뭐 나머지는 이제 차근히 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사실은 아모레퍼시픽이에요. 많은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뭘 의미하고 있냐면 저는 이제 첫 번째 원래는 이제 포스트 코로나 근데 델타가 나타나고 그죠? 변이종이 나타나고 다시 그늘에 이제 갇힌 거죠. 그래 위드 코로나. 어차피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 주식을 가지고 언제 수익을 낼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죄송하지만 몰라서 묻냐고 되물었고 싶습니다. 그렇죠? 아모레퍼시픽이 지난 수년 동안 죽었습니다. 반대로 LG 생활건강 같은 케이스는 주가가 올랐습니다. 오늘 아모레퍼시픽에 대해서 아침에 또 뉴스가 있었어요. 무슨 내용이었냐면 이었어. 2022년도에는 내년도 아모레퍼시픽이 중국에서 두 자릿수 성장을 할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인데 잠깐 보실래요? 중국 화장품 10% 성장, 럭셔리 집중해서 유한타, NH 뭐 짰나? 예, 왜 그러죠, 얘네들이? 불과 한 달 전에는 못 팔아갖고 지금이라도 팔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죽여가지고
내가 욕을 할 수는 없지만, 그죠? 예, 뭐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근데 지금은 또 뷰가 바뀌어갖고, 야 이거는 이제 내년에 좋다 이거예요. 어? 근데 이제 이 가격은 앞서 이 가격입니다. 처음 시작했던. 자, 작년 3분기 지나서 이제 4분기 들어갈 때 우리가 이 대표적으로 이 주식 뭐냐면 전형적으로 피해를 받았는데 여기가 실적이 저점은 아니었지만 미리 반영해서 턴어라운드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장기 턴어라고 반년 이상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러다가 빠졌는데 여기서 빠진 건 이제 델타 이슈도 다시 생기고 해갖고 이제 뭐 공매도 공격도 받고 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더 이상 이제 공격할 거리가 없어. 왜? 첫 번째, 주가가 역대급으로 내려왔어. 주가가 내려온 이유는 뭐야? 실적이 부진하고 중국 시장에서 성장이 더뎌지고 그동안에 온라인에 너무 집중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직격탄 맞아갖고 오프라인에 집중을 했는데 온라인에 뒤처졌다는 거잖아요. 중국이 지금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코로나 마스크 쓰는데 무슨 뭐 예? 근데 예를 들어서 보면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실적도 빠지고 뭐 해서 주가까지 빠진 건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 역대급 저평가 되어 있는 가격까지 왔어. 지금 이런 주식은 굉장히 많아요. 저는 대표적으로 그냥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이죠. 보십시오. 오늘 이거 한번 볼까? 아모레퍼시픽 한번 보세요. 이 리포트를 한번 볼게요. 요건가? 있더라? 자, 요걸 한번 볼까요? 자, 2021년. 여기서 잘 보면 핵심은 저는 이거라고 보여집니다. 구조조정. 특히 중국의 보시면 중국 이니스프리 매장 60개가 3분기에 폐점을 완료했다. 그렇죠? 이런 거는 재료라고 생각을 해야 되죠. 악재를 털어버린 거니까. 2019년에 연간 610개에 달하던 매장 수가 올해 280개로 줄었다. 작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요거예요. 요거. 네. IBK에서 내는. 이거 왜냐면 좀 눈에 띄어서 제가 그냥 한번 보여드리려고 오늘. 예. 그러면서 목표가는 23만 원을 불러놨더라고요. 23만 원. 하지만 저는 한 30만 원대를 얘기하고 있죠. 30만 원인가? 잠깐만. 물론 뭐 목표가는 없지만 저는 장기전으로 30만 원 이상을 보는 사람입니다. 예. 응? 응. 30만 원? 야, 30만 원 갈 수 있을까? 올해도 갔었죠? 네. 자, 그런데 이제 보시게 되면 2021년 조직 개편 해가지고 이런 거는 일단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봐야 되겠죠. 그죠? 예, 2022년 국내 강한 브랜드와 디지털 주도의 성장. 그동안에는 사실 온라인 쪽이 약했단 말이에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거기 직격탄을 맞은 거예요. 그죠? 예.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다. 디지털로 대전환을 하고 있다. 전사적으로 오프라인에서 디지털 중심으로 체제 전환을 본격화하고 5대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대부분 1위의 토대를 마련했다. 국내외 저수익 브랜드 정리를 다 해버려. 이거 다 구조조정인 거죠. 그죠? 돈 안 되고 마이너스 나고 하는 것들 다 털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동안에 중국의 이니스프리 부진, 그죠? 그리고 뭐 설화수도 그렇겠지만 이런 거, 또 면세점, 그죠? 네, 면세점. 뭐 실적 당연히 안 좋았겠죠. 하지만 뭐 지금이 최악이라고 생각 들잖아요. 그죠? 자, 그 내년도에, 자, 2022년 중국 시장은 럭셔리 카테고리가 주도하면서 10% 성장을 할 것이다. 아모레퍼시픽도 10% 가이던스 제시했다. 성장 동력은 이커머스 비중 60%로, 그죠? 예. 성장률 30% 전망이 된다. 하이엔드 럭셔리가 성장한 견인하며 MZ세대의 구매력 확대. 돈이 많아, 이제. 예. 그리고 그만큼 구매력이 높아진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커뮤니케이션과 커머스, 핵심이 이커머스 집중할 것이다. 뭐 다 좋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 그동안에 주가에 부담됐던 것들이 더 이상 발목 잡기가 쉽지 않다. 여기서는 제가 늘 강조하는 이거는 어떤 매뉴얼처럼 아니면 그래 공식이라고 하자. 공식.
주가와 악재와의 관계. 아모레퍼시픽이 4분기에 실적이 부진할 거라고 해서 이 주식을 파는 사람은 말도 안 되죠. 그죠? 4분기 실적이 좋아져야? 뭐 뻥튀기 하고 뭐 어닝 서프라이즈? 오바죠. 그죠? 이 악재들이나 기존에 있었던 중국 시장에서 부진하고 온라인에서의 어떤 대응이 늦었고 뭐 이런 것들은 이미 식상한 악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빌미로 해서 공매도 세력이나 아니면 매도 세력에 다 엄청 두들겨 맞은 가격이 이 가격이었다. 이 가격. 여기. 근데 말이죠. 주가가 이 역대급 저점에서 한 번 더 또 떨어졌습니다. 여기서 투매가 나는데 여기서 투매한 사람도 많아요. 17만 원 깨질 때. 이건 받아내야 된다고 제가 매수를 외쳤어. 그죠? 네. 이 그림은요. 크고 남들이 보는 것보다 더 크게 그려야 됩니다. 아모레퍼시픽 그림을 어디까지 그려놨냐? 22년 하반기까지 그렸습니다. 그 얘기 뭐냐? 하반기가 주가가 예를 들어서 야 25만 원이 나의 목표가야 이게 아니라 22년 하반기까지는 들고 가는 게 목표란 말이에요. 주가가 얼마를 평가받을지는 그죠? 그 전에 이제 뭐 얘기들이 나오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시점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최근에 저점이 역대급으로 깨졌다가 정말 저평가 매력들이 생기고 향후 이런 것들 뭐라고 하냐면 이제 중장기 장기 턴어라운드주라고 해야겠죠? 턴어라운드. 지금은 이미 턴어라운드 한 건 아닌데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높죠. 왜? 턴어라운드를 하려면 어떻게 돼? 돌아서려면 가장 최악을 확인해야 되잖아. 그러면 여기가 지금 최악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면 됩니다. 근데 이런 주식은 지금 아주 많이 있습니다. 다만 시장이 지금 막혀 있는 거죠. 그럼 언제 시장이 열릴까? 이번 겨울이 지나 이제 12월이 지나서 한 1월쯤 되면 조금 변화가 생길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 지치지 말고 얼마 전에 제가 어디 갔습니까? 예. 영상을 하나 올려드리면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지금은 조급하고 조바심나게 여러분들이 대응하고 뭔가 빠르게 매매하려고 해도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은 차근히 담아서 시간 투자를 할 때다. 그죠? 시간 투자를 할 때다. 그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은 잘 담아서 차분히 기다리라. 기다리시라. 올해 주식으로 손해를 많이 봤다. 매도하지 않고 손실을 확정짓지 않은 분들은 이건 손실이 아니에요. 다만 손실을 확정져. 손절을 통해서. 그리고 안 하면 되는데 뭐 좋을 때까지 기다렸다 하시든지. 근데 또 다음날 또 주식을 해서 또 손실 보면 또 자르고. 이렇게 한 분들은 정말 돈을 많이 잃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내가 손해가 있든 수익이 있든 손실이 있더라도 차근히 들고 있는 사람들은 그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손실은 손실이 아니야. 또 예를 들어서 이런 주식도 있죠. 여러분 한진칼 한번 보십시오. 주가가 이렇게 진짜 얼마입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가 한 달, 두 달, 3개월입니다. 3개월 주가 빠진 거를 단 2주 만에 올려놨습니다. 이런 게 주식이에요. 물론 진짜 개별주 작은 소형주들은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죠? 이런 게 이제 주식의 생리라는 얘기예요. 아모레퍼시픽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여기 깨질 때 매도하는 게 아니라 매수해야 된다라고 계속 외쳐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 주식으로 손해를 좀 봐도 좀 여유 있게 보시라고 했어요. 왜? 뻔한 승부니까.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야, 뻔한 건데 왜 주가는 바로 안 오릅니까?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죠? 예. 그 밥은 어떻게 드세요? 그 밥하는 거 시간 기다려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전자레인지에다 햇반을 데펴 먹어도 그거 어떻게 먹습니까 이거? 햇반 돌리는 시간도 필요한데? 그렇잖아요? 조바심 내지 마세요. 얘네들은 이 주식을 이 밑바닥에서 왜 사들이고 있는지도 좀 생각해 보시고 이 친구들은 우리의 친구들인가? 개인 투자들은 왜 뺏기고 있는지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오늘 제가 이 주식을 얘기하는 건 어떤 하나의 틀입니다. 비슷한 틀.
요런 틀에다 갖다가 비슷한 종목을 다 갖다 껴놓으면 똑같은 흐름이에요. 자, 오늘 FOMC 결과를 지켜보시면서 차분히 연말 준비가 아니라 내년 시장을 차분히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요거 하나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연말에 한 번씩 연간 회원 모집을 합니다. 네. 요거는 저기 다음 주 월요일까지 7일간 네, 진행을 하고요. 1년에 저희가 383만 원, 요거를 220만 원, 42% 할인된 금액으로, 그리고 황금 배팅 서비스, 수급박스, 그 다음에 추가로 저희가 황금 키스 교육, 그래서 기법 교육도 있고, 바닥주 공략하는 거, 그죠? 예, 그 다음에 단기로 뭐 매매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예, 제가 기법 교육을 USB로 교육 영상을 교육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USB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참고하시면 진짜 큰 투자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그렇죠? 자, 요거는 1668-4386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